우선 김서영 배우님 먼저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시선은 먼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 부탁드릴게요.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멋있어요, 배우님. 네, 저희 센터에서 한 번만 손 흔들어 주시고 저희 개인 컷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양재성 선생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저희 붉은색 마크 있는 곳에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께 손도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할까요? 비닐하우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저희 안소요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중앙을 보고 네. 네. 다양한 포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뭇머뭇 우리 배우님 손도 흔들어 주시고 손아투도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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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손 흔드는 걸로 저희 센터 보고 네 마무리 지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감독님 준비 부탁드리고요.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무척 떨리실 것 같은데요, 감독님. 네. 정면 봐주시면서, 네. 감독님도 한번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감독님. 네, 손도 한번 이렇게, 화이팅! 네. 비닐하우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배우님 단체 컷 준비하도록 할게요. 김서영 배우님, 양재성 선생님, 안소요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비닐하우스의 멋있는 네, 배우님도 입장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센터, 네, 네. 하고 저희 정면으로 봐주시고 네, 사진 찍도록 할게요. 세 분이서 혹시 화이팅 포즈 한번 할까요? 비닐하우스 화이팅! 네. 비닐하우스 화이팅! 네. 거기서 손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네, 인사하는 게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감독님까지 모시고 네, 마지막으로 단체 컷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살짝만 저희 네네네. 네, 자리를 지금 네, 잡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또 단체 컷이니까 화이팅 한번 할까요? 비닐하우스 화이팅! 네. 거기에서 또 저희 한 번만 손 흔드는 것으로 단체 컷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손아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선생님까지. 네. 저희 비닐하우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너무 팀워크가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다정하세요. 네네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정면 보고 인사하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닐하우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우님, 감독님 이동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님, 감독님 착석해 주시고, 네, 문을 닫아주시면 저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이소리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닐하우스 연출한 이소리입니다. 비도 오고 그러는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세요 배우님. 안녕하세요. 비닐하우스에서 순남 역을 맡은 안소요라고 합니다. 무척 떨리는데요.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잘 보셨길 바라고 오늘 즐거운 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재수 선생님.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신지도 모르겠고. 네, 저희 영화를 비닐하우스를 봐주신 기자님들과 영상 사진 기자님들을 이 자리에 모신. 네. 예. 잘 봐주세요. 예. 사실은 저는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조금 있다가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잘 대답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정 역을 맡은 김서영입니다. 비도 오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을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때는 매체와 성함 꼭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실까요? 네. 저희 기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저희 비닐하우스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순간의 선택,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비추고 있는 작품인데요. 비닐하우스의 시작에 대해서 궁금증이 드는 것 같아요.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영화는 돌봄이라는 키워드로 좀 시작이 됐었던 것 같고요. 누군가를 돌봐야만 사는 쪽과 누군가한테 돌봄을 받아야만 사는 쪽 그런 관계를 제가 좀 가까이서 내밀하게 지켜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돌봄으로 얽힌 인물들의 좀 깊고 어두운 욕망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 KBS의 강푸른 기자라고 하는데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 김서연 배우님 연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주인공이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연기하셨는지, 주인공에 대해서 어떤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문정 선생님으로 나오는 이분에 대한 어떤 연기하시면서의 소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 자리는 늘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시나리오 받아보고 사실 저렇게 예쁘게 생기신 감독님이 이런 걸 이렇게 쓰시다니라는 생각에 또 기자님 질문처럼 그 마음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읽는 순간 읽고 참 모르겠어요.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보다는 왜 그런 삶은 꼭 착한 사람한테 와야 될까? 그리고 또 선생님이 연기하신 캐릭터조차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뉴스에나 그냥 보고 마음 안타까워했던 얘기들
그런 것에 대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그냥 사람으로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회피하고 싶은 얘기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제가 언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들을 마주하는 게 일단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걸 그 자체가 돼서 일단 현장에 가야 되는 게 힘들다기보단 그거의 힘듦은 분명히 감독님이 같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 지금 1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현장에서 그렇게 힘들었나? 그래서 저도 한번 영화를 보고는 시나리오 읽었을 때보다 현장에서의 기분은 그런 힘듦을 모르고 촬영을 했는데, 역시나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저조차 영화를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힘듦의 몇 배는 감독님이 같이 감당해 주셔서 또 힘든 줄 모르고 잘 끝냈던 작품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또 이어서 지금 안소영 배우님하고 양재성 선생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김소영 배우님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본인의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저희 안소영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나리오 볼 때 처음 봤을 때 이야기 너무 재미있어서 미쳤다 연발하면서 단숨에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남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고 상상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이 캐릭터에 되게 깊게 매료가 됐고요.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순남도 악의는 없는데 그 천진난만함 때문에 좀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 좀 깨름칙할 수도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좀 모순이 많은 인물에 제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푹 빠져서 이 인물을 좀 사랑하면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양재성 선생님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품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어떤 좀- 매력에 이끌려서 이 작품을 선택하고 또 이제 네. 연기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품 등장인물이 다들 좀 끙끙대면서 사는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연기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끙끙거리면서 사는 사람 얘기를 신나서 연기한다는 게. 그렇게 아주 좋은 마음으로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또 이런 인물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태강이라는 인물이 나하고 좀 맞다, 좀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작업은 그래서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영화를 보신 기자님들도 태강역에 꼭 맞는 배우님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이어서 예,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스릴러 장르인데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이 마지막 이 라스트 씬에서 굉장히 깊은 여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도 느낀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편하면서 좀 피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감독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관객분들께서 보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좀 봐주셨으면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신지 하고, 그다음에 배우분들께는 이제 연기하시면서 이제 어떤 좀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힘들어 하시지 않는 분들이 전혀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위약적인 방식으로 말을 했다고도 생각을 했고, 하지만 저는 조금 되게 그냥 너무 살아가는데 당연하고 필수적인 안정적인 집, 그리고 보편적인 가족, 직업, 사랑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내고 얻어내기가 정말 힘든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되게 잘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힘듦의 모양을 한 격려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서영 배우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아마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문정을 받아들이고 연기함에 있어서는 그냥 문정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힘듦의 삶의 고초를 티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힘듦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삶에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서 최대한 그 부분이 비춰지는 거라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부러 어떤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에서 지켜내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물들을 각자 만나는 캐릭터 자체들도 저와의 어떤 삶의 고충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영화에서는 다 제 눈에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다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양주성 선생님. 태강역을 연기하시면서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이 흔히들 우리가 상상으로 아니면 이건 미루어 짐작한데 좀 어렵다라는 순간순간은 크게 없었어요. 근데 다만 우천적으로 나이가 먹어서 앞이 안 보이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제가 주변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하고
다룰 바가 없는 부분이 많고요. 그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아,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순간도 있거든요. 그걸 티를 안 내고 어떻게 사는 모습, 시선을 어디다 둬야 자연스러운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려웠어요. 디테일하게. 너무 안 보이는 거를 과장하기도 힘들고, 또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또 잘못 전달이 되고 하는 앞을 못 보게 된 사람의 특징을 별로 티 안 나게 어떻게 연기를 할까 하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소요 배우님. 저는 뭐 힘들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현장에서 연기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 연기자로서의 행복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기보다 너무 행복했고, 역할적으로는 제가 느끼는 그 순간순간의 감정이나 어떤 충동 같은 것들 좀 감추고 싶은 표정까지도 이 순남이라는 역할은 감추지 말고 그냥 날 것 그대로 나오는 대로 내 맡기자, 이런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안소요 배우님께서 이제 선배님들과의 호흡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극 중에서 저희 문정 역을 맡은 김서영 배우님과도 많이 투샷으로 연기를 하셨는데, 저희 선배님하고 연기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극 중에 순남으로서 문정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제가 그 김성호 선배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덕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네. 진짜 선배님 바라보면 선배님 또 그 문정 역할이 순남에게 되게 친절한 듯 하면서도 은근히 선을 그으시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문정이 순남을 좀 더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그 옆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좀 더 저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날 좀 바라봐 줬으면, 그런 동경의 눈빛으로 선배님을 늘 봤습니다. 아, 네. 선배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소연 씨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날 것을 굉장히 보여줬잖아요. 네, 네. 그랬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이건 좋은 의미예요. 제 대사를 하지도 못하게끔 날 것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와서, 네,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나도 좀 대사 좀 하자, 막 그랬었거든요. 네, 또 이어서 마이크 잡아주셨으니까 후배인 안소희 배우님과 또 연기했었을 때 또 어땠는지, 그리고 대선배님이신 저희 선생님과의 호흡도 굉장히 영화 속에서 두 분의 모습이 좋았는데 어땠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감히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또 작품 속에서 우리 소요 양하고 붙는 데가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별로 관계없이 넘어갔고. 저랑. 네, 김서영 배우님과. 근데 경험이 많으니까 전혀 불편함 없는 그런 또 내면을 갖고 있더라고요. 편하게 좀 네네. 해주려고 하는 마음. 또 저도 사실 연기하면서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불편하면 얘기해. 네. 그런 시기라. 그래서 보기보다는 죄송합니다. 보기보다는 훨씬 편한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네, 저희 서영 배우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당연히 선생님이랑 뭐 어떤 그런 말할 필요 없이요. 일단 뭐 또 이런 말씀 드리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브라운관으로 많이 또 뵀었었고요. 그래서 영광이죠. 그리고 또 불편하신 게 이제 건강 문제고 또 그런 신들이 있다 보니까 잘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또 컸었고, 그리고 소요 씨는 뭐 그냥 몰입 자체가 시작부터 장착이 돼서 오니까 대사를 언제 쳐야 될까? 뭐 이런 생각, 귀여운 일들이 있었고요. 에너지가 좋습니다, 소요 씨.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 네. 네. 아까 질문드렸던 KBS 강푸른인데요. 아까 서영 배우님 말씀이 그 시나리오를 받고 굉장히 좀 처음에는 피하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출연을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 얘기를 같이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지 다시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다시 청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드리면, 결말을 맺는 지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영화를 이제 찍으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셨을 텐데, 이런 결말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그렇게 연출하신 의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징벌 같은 엔딩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결말이기도 한데, 그 결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김서영 배우님부터.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보여지는 겉으로의 삶들은 우리가 다를 수 있고 직업군이 다를 수 있고 하겠지만 뭐 들여다보면 개인 김서영의 어떤 삶? 배우로서 아니면 그냥 그냥 제 평상시 삶. 근데 아무래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배우의 삶이겠죠.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제가 아직은 많이 살아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게 다른데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일단 처음에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문정이가 표면적으로는 자해 아닌 자해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세게 보이겠지만 우리는 아니면 또는 나는 어떤 단어를 굳이 이 비닐하우스와 어쨌든 제가 연기함에 있어서 뭔가를 마주하려면 나는 어떤 나한테 자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작품을 왜 나한테 줬는지에 대해서. 근데 어느 순간 저 하면 이런 작품을 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에 또 맞물려서 내가 이거를 끝내고 나면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 감정일까라는 게 문정의 삶을 들여다봐서가 아니라 자꾸만 제가 이제 연기를 할 때 보면 그만큼 흡수가 좀 빨라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저를 제 삶에 대해서 걸어온 삶에 대해서 걸어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폐해지는 감정을 저조차 보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작품을 만나서 좀 많은 혼자 생각을 그냥 쓸데없이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나는 더 아픈 역할들을 만나야 할까? 그런 저 자신에 대한 좀 뭔가 안쓰러움. 근데
그래서 일단 감독님을 만나고, 왜냐면 감독님이 직접 쓰셨다고 하고 연출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의도와 문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작품을 결정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에 감독님을 만났고, 그리고 감독님 만났을 때 만났는데 이렇게 또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그런 어려움을 알고 제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감독님이 문정 그리고 감독님과 얘기 중에 저보다 한참 어린데도 감독님은 왜 알까라는 생각이 아마 이 작품을 선택한 것 같아요. 나이를 떠나서 알 수 있다면 충분히 현장에서 맡기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김서영 배우님께서 감독님을 만나시고 작품을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우리 감독님. 그 질문에 답변을 네네네, 드리기 결말에 대해서. 전에 네. 네. 그 선배님을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 정말 않았는데 많이 아프셨어요. 네. 어쨌든 되게 저는 다른 얘기인데 뵀는데 사실 어떤 그냥 상상컨대 뭔가 장악력과 카리스마, 막 강인함 이런 것들이 너무 가득하셔서 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당연한 두려움이 있고 했는데 처음 딱 뵀을 때 한 시간 동안 비둘기 얘기하시고 고양이 얘기하시고 막 이런 면을 보면서 되게 문정이랑 되게 비슷한 결의 어떤 여리여리하고 뭔가 좀 이렇게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좀 더 힘드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되게 정말 새로운 다채로운 캐릭터의 문정을 연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질문 주신 거는 저는 이 엔딩이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의 마음으로 좀 완성시킬 수 있는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의 선택에서는 그 모든 것이 뭔가 허물어지고 좀 투명해졌을 때 그러니까 문정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서도 선배님한테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저 멀리에 아들 정우가 서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희망과 지옥을 좀 동시에 가진 표정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네. 예, 저 서울신문의 김기중이고요. 좀 전에 나왔던 질문하고 좀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결론을 먼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시나리오를 쓰신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그리고 이제 문정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부유한 가정집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둘 다 이렇게 비극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 결과적으로 뭐 부유한 쪽이든 아니면 뭐 문정이든 좀 부족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가족들의 어떤 사랑이나 관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문정이 거주하는 좀 전에 약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비닐하우스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어떤 경험 같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걸 이제 하시게 된 이유로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좀 사회에 주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라는 궁금함도 좀 있습니다. 네, 감독님. 처음 질문이 네, 기자님께 마이크.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저기 해서 시나리오 쓰실 때 처음에 결론을 생각을 해두시고 쓰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데뷔를 통해서 주는 그 비닐하우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통해서 뭐 좀 어떤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 그게 이제 초반에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경험 같은 거를 토대로 했다라고 하셨길래 그런 게 있으신지 이 세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경험은 이제 제가 그 극 중에서 문정과 그리고 문정의 친엄마 그리고 문정이 돌봐야 하는 인물, 그런 모녀 관계를 좀 가까이서 지켜보는 일에서 시작이 되었고, 되게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다 그냥 그렇게 누군가한테 돌봄을 받아서 자라서 또 누군가 돌봐야 하는 존재가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경험, 그걸 좀 경험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려고 하고 악착같이 버티는 문정은 정말 번질 수 없는 허물어져가는 비닐하우스에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손으로 죽음을 좀 만들고 싶어하는 태강은 굉장히 튼튼한 양옥집에서 산다. 그런 데뷔의 어떤 아이러니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첫 네, 번째가 비닐하우스의 의미랑 네. 네.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 네. 죄송해요. 뭐. 네? 공간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금 개인적인 얘기지만 나고 자란 곳이 화훼단지가 되게 많아서 어린 시절에 좀 비닐하우스 실제 있는 가정집을 이제 엄마랑 막 놀러 다니면서 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겉모습만 다르고 안에는 그냥 사람 사는 집 다 똑같네?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좀 되게 좋아 보이고 뭔가 환상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공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커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있는데 내 시선이 변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비닐하우스 자체를 좀 캐릭터화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아까 다른 그 질문에 답변 드린 거랑 비슷한데, 어쨌든 뭔가 파국을 얘기하고 있고 모든 인물들이 좀 부서진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맞지만, 저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살아낼 수 있다, 그리고 희망이 있고, 그냥 정말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다, 큰 욕심을 갖지 않아도. 그런 걸 조금 나쁜 방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문정 같은 인물들이 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뭔가 그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이제 어머니들 보면서도 되게 많이 했고, 돌봄이라는 관계를 보면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기적이지만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질문 중에 비닐하우스 질문이 좀 나왔는데, 문정이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라는 공간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인상 깊잖아요. 저희 그곳에서
김서영 배우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그곳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서 그리고 어떤 연기를 했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따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지방에서 네 자라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많이 봤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요거는 잘 해서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예전에도 뭐 인터뷰 때 간혹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서리 같은 것도 해보면서 비닐하우스에 대한 이상한 동경이 있어요. 시골에서 살면. 왜냐면 그 비닐하우스 옆에는 예쁜 꽃도 있고, 그러니까 하늘도 푸르듯이 뭐 이런 큰 빌딩이 없다 보니까, 그걸 추억해보면 저는 비닐하우스가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았고, 비닐하우스에 또 이 영화 현장에 갔을 때, 좀 미친 얘기인 것 같지만, 비닐하우스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네네. 잠깐 해봤고요. 그리고 뭐 전혀 예, 이상하거나 그런 건 못 느꼈고, 문정이가 그냥 의뢰에 살았을 것 같다는 어떤, 그게 이미 흡수가 돼버리니까, 뭐 저는 그냥 마냥 거기서 누워있기도 했고, 예, 같이 소요 씨랑 추워서 입을 한 입을 덮고 누워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사실 기자님들께서 영화를 보시고 저희 김서영 배우님은 언제나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시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문정 캐릭터를 위해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주얼부터 말투, 행동 모든 것을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내외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가셨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배우가 뭐 다 그럴 거예요. 어떤 뭐 캐릭터를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고민하라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분석하라고 있는 건데 감독님이랑 어쨌든 뭐 당연히 회의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그런 감독님이 저에 대한 어떤 그 인지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없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저런 모습은 없애야 되는데라는 생각만 일단 고스란히 있으셨고 또 머리 입혀도 그냥 저의 모습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래서 그 모습도 어찌 보면 또 연기를 하는 저니까라는 어떤 회의를 많이 끝에 또 그랬고 뭐 당연해야 되겠죠. 그런 뭐 문정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그게 매 작품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몫이니까요. 그리고 뭐 말투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좀 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좀 있으셔서 그거는 현장에서 계속 잡아가면서 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안소요 배우님께 질문을 하고 저희가 끝인사하도록 할게요. 그 안소요 배우님은 지금 평범하지 않은 인물인 순남을 연기하셨는데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치료 모임에서 첫 등장신이 굉장히 인상도 깊었거든요. 그래서 순남 캐릭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 또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이 안소요 배우님께 너무너무 궁금한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활동들도 그래서 혹시 앞으로 어떤 캐릭터들을 맡고 싶으신지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선 선배님인데 그게 배우가 하는 몫이고 이렇게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제가 뭐 저도 예 제가 맡은 바를 열심히 해내기 위해서 네네. 뭐 예 그저 열심히 했고 좀 뭐 그쵸 순남이가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평범한 사람 누구나 다 자기 어떤 고유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순남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도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서 그가 가진 고유한 어떤 특질이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하나하나씩 순남의 어떤 인생이나 순남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역할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 역할 기본적으로 너무 저는 그 역할이 너무 사랑스러웠다고 해야 될까? 마냥 사랑스럽지 않아서 더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네, 네. 예, 했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네, 앞으로 또 앞으로의- 도전하고 싶은 뭐 장르나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네, 너무 많죠. 저는 뭐든 지금 그냥 그 연기에 대한 어떤 그 갈증과 목마름 이게 정말 많아서 뭐든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은 그냥 달게 마실 것 같아요. 얘기하니까 침이 나오는데 네. 순남 역할도 정말 달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 그리고 평범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그 안에 어떤 고유한 그 특별함이 있는 사람들의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장르든 간에 그런 역할 오면은 또 너무 감사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활약도 저희 기대하고요. 기자님들은 저희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저희 기자님, 감독님과 배우님 마지막 소감 말씀 듣고 우선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화는 그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는 게 가장 큰 재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많이 많이 소문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이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 영광스럽고 이렇게 함께 선배님들과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 무척 떨리고 이 자체가 영광인데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기자분들 많이 오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감독님한테는 조금 그 편집해 놓은 거 제 마지막 순간을 보고 조금 더 액센트를 조금 콧말을 더 찍어줬으면 고마웠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제 욕심은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무엇보다 고마웠던 건 한 번도 이견이 없었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일치가 돼서 만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꿉꿉한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필 7월 26일, 하필은 아니지만, 모 영화와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함께 겨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보신 그 느낌 그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